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금 전에 시황 방송을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조명을 안 켰네요. 어, 좀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요즘에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주의사항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 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17일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목이 아주 단출합니다.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시황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조금 미흡한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렇게 질러야 할 때는 과감하게 질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 기존에 종목 리뷰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눌림목 종목이라든지 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목 이렇게 모아 놨으면 내일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가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5종목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숫자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종목 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수는 71개. 예, 그중에 이제 물론 많은 종목이 빠졌습니다. 15개나 빠져나갔습니다만 71개 아직도 기록하고 있고요. 시장의 하락폭에 비하면 사실은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승률 총계도 뭐 물론 확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뭐 마이너스로 줄어들었거나 저번에 13%까지 떨어졌었는데 65%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신호 총계도 99개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의 매수 어떤 그런 세력은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인제 어떻게 보면 종목 리뷰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시그네틱스 여전히 27.7%,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 26.9, 그다음에 동국 SNC가 오늘도 좀 올랐더라고요. 18.75. 그리고 지금 신호 횟수도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비스 17.68, 그리고 PJ전자 15.64, 그다음에 유비벨룩스가 15.52, 그다음에 백산이 12.15,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11.21, 그리고 인화전공이 11.15,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10%를 넘는 그런 종가 대비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우리 종목 리뷰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그중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의미 있는 상승률, 의미 있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의 어떤 그런 박스권 내지는 횡보를 한번 훅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돌파를 하고 돌파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면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상단을 뚫으면서 이 하단을 봐야 되는데 하단의 방향성이 아직 뭐 축소 국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어떤 신고가의 국면이 과연 숫자상으로 합당한지 이런 부분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시가총액이 940억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요인인데, 다만 지금 보면 턴어라운드하고 2020년 3월 달에 어라운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시가총액이 지금 945억 억인데 매출액이 231억 억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매출액 상승만 보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가총액이 945억 억인데 매출액이 230억.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SR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 배가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쪼끔 고개가 갸웃해지는, 인제 그만큼 매출액이 상승을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은 상승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매출액이나 이런 숫자들은 어느 정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매출액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죠? 지금 상승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항상 이 뭐랄까요? 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눌러줬을 때 우리 사야지, 결국 이게 눌러줄 이 추격 매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잘못하면 고점에서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눌러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 한 만 11,200원 정도 되겠네요. 11,200원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눌러주면 한번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숫자가 이렇게 안 받쳐준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주력으로 우리가 뭐 '비중 있게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준선은 11,200원 정도, 그리고 11,000원 이 갭 정도를 한번 갭 영역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삼천리 자전거. 이 삼천리 자전거는 과거에 아주 유명한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240일 이동 평선을 지금 부딪혔다가 지금 돌파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네요. 18만 주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의미 있는 그런 물량을 쏟아붓기에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내재적인 부분 숫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숫자는 지금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안 좋았네요. 700억, 그러니까 800억 수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턴어라운드 강력하게 했고 올해 지금 나아지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분기별로는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4분기 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분기 분기 지금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턴어라운드를 했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수준을 봤을 때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연평균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인제 '주가의 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11,500원 정도, 11,600원 정도 되겠네요. 11,600원 정도의 어떤 눌림목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인제 볼린저 밴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인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하단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럼 하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의 고점 부근이, 지금 현재가 고점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단도 상승을 멈추고 안으로 인제 들어올 거예요. 이랬을 때는 결국은 이게 옆으로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공부하기에도 지금 상당히 좋은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천리 자전거의 경우에는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눌림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의 형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넥스틴이란 종목입니다. 넥스틴은 지금 현재 차트를 먼저 보면요. 일단의 고점 부근 그리고 240일 역시 240일 이동평선 지금 돌파하는 국면인데 그래서 6만 원, 6만 뭐 한 500 원에서 6만 원 요 사이를 지금 돌파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래량이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인제 6만 원대니까 한 17만 주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래량이라 할 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왔죠. 자, 그렇다 그러면 또 숫자를 한번 봐야겠죠. 숫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턴 어라운드 이건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지금 상장하고 상승하는 국면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150억, 180억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 지금 꾸준히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70억 정도 잡으면 7428 그러면 280억 정도 되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네요. 시가총액이 근데 꽤 큽니다. 6,100억인데 지금 6,100억이라고 치면 지금 매출액이 인제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이구 매출액의 10 배가 넘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러나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40% 입니다. 이게 굉장한 그거네요. 그리고 지금 유보율 부채 이건 뭐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또 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신규 상장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의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음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늘의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수준의 어떤 그런 240일 이동평선 어떻게 보면 연평균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지금 높아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거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위로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의 이륙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넥스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시장의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눌림목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00원 정도 수준을 놓고 눌러주면 매수, 그다음에 이제 돌파하면 매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내일 혹시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이 내일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고 쳤을 때 내일 장중에 저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가령 이런 종목들이 6만 원을 지키면서 눌러준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눌림 종목 말고 그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장이 깨졌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이 내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음봉으로 끝난다. 아침에 시초가 낮게 시작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양봉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양봉을 확인한다는 뜻이 오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오후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오르든가 내리든 간에 지금 일단은 매수를 안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후에 시장이 돌아선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눌러준 데에서 저점 매수에 나설 거냐 이런 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매수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 장이
돌아선다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인제 넥스틴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6만 원을 깨고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또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만 원 선을 충분히 지켜 주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하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 주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판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매수 신호가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지선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그럼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그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어 신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라.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부근,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0 선이 지지선 기준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켜지는지 여부, 그리고 신용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매에 들어갔을 땐 종목은 그다음에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마 토픽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넥스틴을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동원 시스템즈. 예,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지부진한, 이거는 뭐 박스권도 아니고 횡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보를 지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한 5 개월, 5 개월에 지금 매물대가 가장 높은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는 과정입니다. 거래량이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뭐 동원 시스템즈, 동원그룹주가 거래량 없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3만 주 가지고는 우리가 쪼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내일 가령 9시 한 30 분에서 10시 사이에 한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아 요건 매매 타이밍이 한번 잡아 보자.' 하고 인제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초가에 시초가부터 아침에 한 10 시까지 고 1 시간 정도의 어떤 거래량을 충분히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때 뭐 2만 주, 3만 주 거래됐다 그럼 버리는 겁니다. 그 매수 타이밍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동원 시스템즈가 예를 들어서 내일 주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한 10 시까지 봤는데 거의 한 그 10만 주 가까이 7-8만 주 거래됐다. 그러면 이거는 관심을 한번 가져 보자. 그다음에 일봉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봉이나 그리고 또 뭐 분봉을 보겠다 그러면 분봉도 확인하는 거죠.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왔으면 아무리 무슨 어떤 그 봉상, 일봉상 가격의 흐름상 매수 신호를 나왔거나 말거나 거래량이 안 나왔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거래량부터 먼저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눌러줄 때 매수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돌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온 상태에서 돌파 가령 눌러 주고 이런 거는 거래량이 보나마나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매수 자체를 할 수 없다,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또 나중에 인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우리가 견딜 수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할 때 장이 깨진다 그러면 빨리 팔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장이 빠질 때 어떻게 보면 현금화를 하려고 했더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화를 시켜 놔야 이를테면 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방도를 기술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동원 시스템즈와 같은 종목을 거래할 때는 거래량부터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단조인데요. 한일단조도 유명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뭐 단조 회사이긴 합니다만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 그래서 요즘에 저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00만 주 거래되면서 차트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낙폭 과대라는 측면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뭐 9월 달 그러면 기껏해 봐야 한 3-4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지금 4천 원이니까 지금 4,200원 정도니까 거의 50% 반토막 났던 그런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한번 나오면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여기서 4,000원 가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어떤 매매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역시 지금 이렇게 반토막 나는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숫자가 안 받쳐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제가 4,000원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가망성 없는 얘기인 거고요. 거래량 더 터져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3-4 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3-4 개월에 반토막이 났으면 이게 인제 뭐 모르겠어요. 숫자가 받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급위에서 깨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그 숫자가 안 받쳐져요. 숫자가 안 받쳐주면 이거는 테마나 돼야 올라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런 숫자들을 확인해야 돼요. 돌아선다는 걸 확인해야 그다음에 인제 뭔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율반등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너무나 약세다 보니까 미리 먼저 빠진 것들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 단촐하게 5 종목인데요. 이 중에 토픽은 넥스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 종목 바이오프트로,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넥스틴, 동원 시스템즈, 한일단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자율반등, 거기다가 지금 투자할 종목이 없다 보니까 미리 낙폭과대인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아 탑픽 종목은 넥스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이 나름대로 내일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여러분 오늘 종목 리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5 종목 중에는 넥스틴이 제일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뭐랄까 반전의 태세를 마련한다 했을 때는 넥스틴의 어떤 그런 주가의 흐름을 그다음에 살펴보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6만 원 선을 지키고 그런다 그러면 한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